안녕하세요, 난나눔입니다. 오늘은 8월의 석곡 관리에 대해서 한번 찍어볼까요? 8월 석곡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온도는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노지 재배와 실내 재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알아보는 방법을 택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베란다 밖으로 환경이 되어서 밖으로 내몰아서 키우시는 분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아니면은 베란다 자체에서 밖으로 베란다 밖으로 내몰지 못하고 그냥 키우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있는데요. 베란다 밖으로 내보낸다든가 아니면 옥상에서 관리하는 노지 재배와 그 다음에 실내에서 재배하는 베란다 재배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그리고 석곡 같은 경우도 8월 달에는 워낙 힘들기 때문에 휴면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신 석곡 같은 경우는 풍랑과 조금 다르게 휴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나 그 중에서도 이제 계속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석곡을 키우시는 분들은 풍란하고 같이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실내 재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이 시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석곡들이 봄 성장을 일찍 시작했던 애들은 대공도 다 굵어지고 완성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봄신화가 좀 늦게 나왔던 화분 같은 경우, 그런 품종들은 대부분 지금도 이제 약간의 성장이 되는데요. 이 성장하는 시기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빛을 가려주는 시기가 맞붙이쳐서 고온 다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도장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주의해서, 그런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그 화분만 뽑아서 특별 관리를 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도 택해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내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름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고온, 그리고 이제 다습, 그렇기 때문에 이 고온을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고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에어컨 같은 경우를 이렇게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거는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어가지고 식물이 별로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없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선풍기를 틀어주는 이제 통풍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뿌려줘서 온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 외에는 쉽게 얘기해서 딱히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온도를 내리는 방법 자체를 각자의 환경에 맞게 굉장히 이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온 다습, 특히 이제 낮에 한낮 뭐 2시경 같은 경우는 35도를 훌쩍 넘고요. 쉽게 얘기해서 옥상 같은 데서 키우실 경우에는 40도를 넘어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빛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빛을 버리고, 아깝지만 버리고 대신 온도를 잡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석곡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빛을 좀 버리고 차라리 그것을 이제 온도를 잡는 데 사용하는 게 좋게 하기 위해서 오전 햇빛은 충분히 이제 웬만하면 주지만은 11시를 넘어가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차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햇빛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이 햇빛은 차광의 양을 좀 더 많이 차광해서 빛을 좀 더 적게 주는 방법에서 온도를 다운시키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내 재배 같은 경우는 선풍기 같은 경우를 활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게 보통 우리가 해가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벽면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뿌려주고, 이제 석곡 잎에도 뿌려주는데, 대부분 이때는 분해 물을 많이 주기 위해서 뿌려주는 것보다는 잎의 이제 온도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잎 뒷면까지 이렇게 뿌려주는 게 더 좋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휴면기라고 그래도 개중에서는 이제 분명히 뿌리도 움직이고 뿌리 생장점도 움직이고 이러는 놈들이 풍란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 자체는 풍남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이 필요하지만은 너무 많은 양의 물을 주게 되면은 낮 동안 뜨거운 온도에서 이제 삶아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뿌리가 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젖어 있게 하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젖지 않은 상태 약간 해서 자주 주는 방법을 택하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물이 안 마를 것 같은데 내일 비가 오고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이렇게 물을 준다, 그거는 굉장히 나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말라 있을 때는 혹시 실내에서 키우니까 비가 오더라도 물을 줘야 될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때는 어떤 게 더 유리할 것인가는 재배하시는 본인들이 이제 잘 결정해서, 비 오는 날 물을 주면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니고요. 너무 말라 있을 때는 비 오는 날도 약간 물을 줘서 그런 다음에 빨리 입에 남아있는 물기를 빨리 제거해 주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물을 주되 이 물을 남아있는 물기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를 더 연구하셔가지고 선풍기 등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약간 살랑살랑거리는 바람으로 보내줬다 그러면 이때는 물기를 말리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좀 더 센 상태로 이제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빨리 물을 말려주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럼 실내 재배는 이 정도 하고요. 노지 재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노지 재배하고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옥상 온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예보나 이런 정보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상청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주변에 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때의 온도를 재기 때문에 좀 낮게 나타나는데요. 옥상 같은 경우는 전혀 무방비 상태로 햇빛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어떨 때는 40도를 넘어가고요. 42도, 45도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뭐 일시적으로 한 40도 정도 되면은 큰일 나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석고기 견뎌는 내는데 이게 너무 오랜 시간 장시간 계속돼서 노출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이파리가 이제 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봄부터 나간 경우라고 그러면은 타는 경우는 덜 발생하지만은 갑자기 좀 늦게 나갔다가든가 이런 경우에는 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지에서 재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갑작스럽게 굉장히 높은 온도가 너무 오래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차광막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벽면을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그늘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늘막 같은 경우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설치가 굉장히 나쁘다 그러면은 이 어떤 벽면이라든가 건물을 외벽을 이용해서 그늘이 지리, 오후에는 그늘이 지고 오전에는 햇빛을 받는 방법을 택하는 방법이 석고기를 키우는데 한 노하우가 될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 환경이 다르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 더 먼저 우리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환경에 맞추는 방법을 택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노지에서 재배할 때 소나기가 왔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이 소나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소나기가 갑자기 온 다음에 해가 탁 떠버렸을 때 남아있는 물기 자체가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햇빛이 갑자기 비쳐버리면 일소 현상이라고 그래서 물방울이 이제 돋보기 현상을 이루는데 이 햇빛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햇빛이 강하게 모집하게 되니까 열이 굉장히 올라가서 거기가 디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딘 자국, 화상 자국이 발생해서 까맣게 이렇게 반점이 생겨버리게 돼서 그 이파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탈락이 되거나 아니면 얼룩이 져서 이제 이파리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해서 감상 가치를 엄청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이 점은 항상 주의하시고, 이걸 뭐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 근데 예방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가져가지고 소나기가 왔을 때, 그 다음에 햇빛이 갑자기 비춰졌을 때 어떻게 차광할 것인가, 이거를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내 환경에 맞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기르는 사람 재배자 본인이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럼 나는 출근을 하는데 그때 집에 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까지 대비해서 늘 항상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환경을 조성해 놓는 게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8월의 석고관리에 대해서 일단 대충 말씀드렸고요. 8월의 석고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따가운 오후 햇빛을 어떻게 가릴 것인가, 그리고 휴면기 중에서 물은 얼만큼 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은 물은 좀 더 자주 주긴 주되 너무 듬뿍 주지 않는다. 성장기 때는 듬뿍 주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너무 듬뿍 주지 않고 그냥
자주 주는 방법을 택하는데, 주는 시기는 오전이나 낮이나 이런 때가 아닌 오후 해가 떨어진 다음에 아니면 저녁에, 이때 물을 주는 게 좋다. 이 물을 주는 것은 온도를 다운시키는 것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고 실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8월의 석꽃관리에 대해서 이만 마치고요, 조만간 9월의 석꽃관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름이었습니다.